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eetCode의 Longest Common Subsequence라는 문제를 같이 함께 자바스크립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파이썬으로 풀어둔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재기 알고리즘과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적 기획법을 사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이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어떻게 동적 계획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계획법은 작은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그 결과값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 각 입력 텍스트의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문자열 간의 최장 공통수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2차원 배열이 필요한데요. 이 2차원 배열에 텍스트 1에서 처음 R개의 문자와 텍스트 2에서 처음 C개의 문자 사이의 최장 공통수열의 길이를 저장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R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텍스트 1은 이렇게 행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텍스트 2는 이렇게 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처음 부분 문자의 길이가 0일 때, 즉 이렇게 빈 문자열 간의 최장 공통 수열 길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 문자열의 길이가 0이니까 당연히 최장 공통 수열의 길이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2의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1로 증가시킬게요. 이때 최장 공통 수열의 길이는 뭐가 되죠? 여전히 0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1의 부분 문자열이 빈 문자열이니까요. 텍스트 2의 부분 문자열 길이를 아무리 늘려도 최장 공통 수열의 길이는 0이 될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텍스트 2의 부분 문자열이 빈 문자열이라면 텍스트 1에서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아무리 늘려도 모두 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A 간의 최장 공통 수열, 즉 LCS의 길이를 생각해 볼게요. 이 두 문자는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LCS 길이 1은 우선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A는 둘 다 공통 수열에 들어갈 테니 이 A를 제외하면 이 두 부분 문자열엔 남은 문자가 하나도 없게 되죠. 즉 이 상황이 됩니다. 여기 빈 문자열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에다가 0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1이 A와 A 사이의 LC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점화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분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가 동일하다면 1에 이 마지막 문자를 제외한 그 앞에 있는 문자열 사이에 LCS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A와 AC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글자가 같나요? 같지 않죠. 이럴 때는 우리 텍스트 1에서 마지막 글자를 버리거나 텍스트 2에서 마지막 글자를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둘은 같지 않아서 공통수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C를 버려보면 요 A가 되죠. 그래서 A와 A 간의 LCS는 1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이 AC는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A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되죠. 빈 문자열과 AC. 이때는 LCS가 0이었습니다. 그러면 1과 0 중에서 가장 긴 공통수열의 길이를 얻으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1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LCS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점화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글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첫 번째 부분 문자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를 뺀 후에
LCS로 구하고, 반대로 첫 번째 부문자열에서 마지막 글자를 제외하고 두 번째 글자는 그대로 두고 LCS로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의 최대값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올라와서 A와 AC를 생각을 해보면요. 마지막 값이 2와 A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점화식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1과 0을 비교해보면 1이 더 크기 때문에 1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A, B와 A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0과 1 중에서 1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B와 C는 다르니까 1과 1 중에서 이 두 개는 같으니까 그냥 1을 선택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B와 E는 같지 않으니까 1과 1 중에서 1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A, B, C와 A를 생각을 하면요. 마지막 글자인 A와 C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0과 1 중에서 1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B, C와 A, C는 어때요? 마지막 글자가 같죠? 이렇게 C로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LCS 길이 1은 확보하고요. 이제 이 C를 버린 다음에 요 A, B와 A 간의 LCS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미 구해놨죠? 여기 왼쪽 대각선 위에요. 즉 A, B와 A 간의 LCS를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1을 더해서 즉 이 점화식이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와 E는 같지 않으니까 2와 1 중에서 더 큰 값인 2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요. D랑 A랑 같지 않으니까 1이 되고요. D와 C가 같지 않으니까 2가 되고 D와 E가 같지 않으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E와 A가 같지 않으니까 1이 되고 E와 C가 같지 않으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E와 E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을 최소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딜 봐야 되죠? 여기 왼쪽 대각선을 봐야 되죠? 즉 ABCDE에서 마지막 2를 뺀 ABCD 그리고 ACE에서 마지막 2를 뺀 AC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2가 있죠? 그래서 2를 더하면 여기는 이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BCDE와 AC가 우리가 LCS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문자열이죠. 문제에서 예상하고 있는 출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러한 DP 배열이 필요한데요. DP 배열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행의 개수는 text1의 길이보다 1이 크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텍스트의 길이가 5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을 보면 길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있으니까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의 개수도 0, 1, 2, 3 그래서 4가 되죠. 즉 text2의 길이보다 1이 큽니다. 그래서 dp라고 하는 변수에 2차원 배열을 생성해서 할당을 할게요. 그래서 array text1의 length에 1이 커야 되고요. 이게 행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널로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map 함수를 사용해서 각 원소를 배열로 치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array text2length 플러스 1 이게 열의 개수고요. 처음엔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P 배열이 모두 0으로 채워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중 루프로 돌 건데요. 우선 행에 대해서 루프로 돌게요. 그래서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인덱스 1부터 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덱스 0에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0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text1의 length에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왜냐면 마지막 인덱스가 text1의 length와 같죠? 그 다음에 r이 1씩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루프에서는 우리 행의 인덱스를 증가시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인덱스 0에는 이미 0으로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text2의 length에 1보다 작을 때까지 c를 1씩 증가시켜 줍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두 가지 점화식을 구현하면 되는데요. 우선 부분 문자열에 이 마지막 글자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text1의 r-1이 text2의 c-1과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즉, 길이가 r인 부분 문자열에서 마지막 글자는 인덱스 r-1에 있고요. 길이가 c인 부분 문자열에서 마지막 글자는 인덱스 c-1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글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LCS를 구했죠? 1에다가 그 공통되는 글자를 제거하고 구한 LCS를 더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DP의 RC는 1 더하기 DP R-1 C-1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이 위치라면요, C와 C가 동일하죠? 그때 우리가 여기 왼쪽 위 대각선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R-1, C-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라면, 즉 마지막 글자가 다르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LCS를 구했죠? 맞습니다. 우리 최대값을 구했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글자를 제거한 다음에 LCS를 구했죠? 그래서 DP의 R-1, 그 다음에 C는 그대로 두고요. 즉 현재 위치가 여기일 때 이 위에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DP의 R은 그대로 두고요. C-1, 즉 현재 위치가 여기일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죠. 이 두 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루프로 다 돌게 되면 여기 제일 오른쪽 아래에 최종 LCS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읽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return dp text1의 length, 그 다음에 text2의 lengt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다 작성했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실행이 됐는데요.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의 길이를 m, 두 번째 문자열의 길이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O of n 곱하기 n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중 루프가 있죠. 바깥쪽에 있는 루프는 text1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루프는 text2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 복잡도도 O of n 곱하기 n인데요. 우리가 사용한 이 2차원 배열의 크기는 높이는 text1의 길이와 비례하고 이 너비는 text2의 길이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눈썰미가 좋은 분이시라면 이 2차원 배열의 모습을 보고 굳이 모든 결과값을 저장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행 인덱스 R과 열 인덱스 C 위치에 들어갈 값을 구할 때 딱 3개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나 위쪽에 있는 값, 아니면 왼쪽 위 대각선에 있는 값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현재 행을 계산할 때 이전 행의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행에 위에 있는 값이 있고 왼쪽 위 대각선에 있는 값이 있고요. 현재 행에 이미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차원 배열 대신에 1차원 배열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재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2차원 배열이 필요 없고요. 이 입력으로 주어진 두 개의 문자열 중에서 더 짧은 것을 찾아서 그 길이만큼 배열을 생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text1의 length가 text2의 length보다 작다면요, 우리 text1과 text2의 값을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text2에는 항상 짧은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두 개의 1차원 배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전 행의 값을 저장하는 priv고요. text2의 length, 즉 더 짧은 문자열의 길이에 1을 더한 만큼의 길이의 배열을 만들 건데요. 이 배열을 모두 0으로 채웁니다. 그 다음 배열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현재 행을 나타내는 cur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점화식에서 dp를 사용하는 대신에 prev와 cur를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dpr이 모두 cur로 대체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dpr은 현재 행을 나타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prev는 뭘 대체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여기 dpr-1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행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게,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 현재 행이 이전 행이 되죠. 그래서 prev와 cur를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루프가 다 돌았을 때 이 prev의 마지막 원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문자열 간의 LCS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지막에 루프를 빠져나오기 전에 curr이 prev로 할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prev의 text2의 length 이렇게 하게 되면 prev에 있는 마지막 값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실행이 되네요.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역시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최적화까지 해주면 공간 복잡도가 O of min mn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서 더 짧은 문자를 구한 다음에 그 문자의 길이만큼 이렇게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히트 코드의 longest common subsequence 하는 문제를 함께 자바스크립트로 풀어보았습니다. 코딩 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